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신용평가의 김영수 상무입니다. 오늘 제가 주제 발표는 지금 ES 채권이 발행이 활발한데 인증 평가 기관으로서 지금 최근에 그 발행 인증된 현황과 그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ES 채권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ESG가 관심을 갖게 된 그 계기가 과거의 경제 발전 단계에서는 기업들이 환경이나 사회적 그 침해,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용납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전 글로벌리하게 ESG 측면에서 이제 더 이상 기업이 경제 발전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제 최근에도 아시겠지만 가장 그 기후 변화에 의한 그 세계적인 영향, 그리고 코로나 전국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전 국가가 여러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ESG 인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근거에서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현재 ES 채권 인증을 국내에서 하고 있는 현황과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풀어야 될 과제들, 이거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ESG에 관심 갖게 된 게 사실은 ESG는 지금 최근에 그 투자자 사이에서 ESG라는 그런 측면으로 정의가 된 거고, 원래 이제 고민이 인류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전 세계 글로벌의 많은 어떤 투자자들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었고, 그런 고민들이 여러 행동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러한 움직임들이 예를 들어서 자원 문제, 인구 문제, 그 다음에 또 식량 문제, 또 뭐 오염, 환경, 그리고 전쟁, 뭐 이런 것들이 고민하게 되면서 인류가 언젠가 멸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류가 전체를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발전을 하는 그런 부분에 고민하게 된 게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관련돼서 지속 가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제적으로 특히 UN 중심으로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최종적인 현재 결실이 2015년에 SDG라고 그 지속 가능 개발 목표 17가지를 정하게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UN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이 목표에 동의하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향후에 정부나 또 그 산하에 있는 기업 금융기관들이 이 개발 목표에 따른 세부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또 기후 관련해서 많은 협약과 논의들이 진행되고, 뭐 이전에 이제 파리 협약이라든지 뭐 교토 오정서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기후 관련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기후 관련 변화들이 기후 관련된 논의들이 집약된 게 이제 지금 ESG에 이쪽으로 기착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ESG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했듯이 이 금융에 있어서 파이낸스에 있어서 ESG가 원래 ESG 채권이 아니라 ESG 금융이 아니라 지속 가능 금융이라고 하는 목표가 인류가 지속되게 하는 그런 목표에 있기 때문에 그 지속 가능 금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그 일환으로 시작된 게 이제 녹색 채권입니다. 지금은 이제 소셜, 뭐 지속 가능 채권, 또 가버넌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출발은 이제 녹색 채권이었다는 거. 그리고 점차 최근에 와서 이제 소셜에 관심이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ES 채권으로 이제 대변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기준은 가장 먼저 ICMA, 그러니까 국제자본시장협회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채권 발행의 하나의 그
인증의 기준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그 영국의 이제 환경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비영리 단체인 CBI에서 기후 녹색 채권과 관련돼서 정의된 게 또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속 가능 목표, 이 궁극적으로 이 녹색 환경이나 소셜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인류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인증의 ES 채권이 됐든 지속 가능 금융이 됐든 모든 인정 기준 평가 뭐 이런 거의 기준은 이 SDG 지속 가능 개발 목표에 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SDG는 총 17가지로 정의되어 있고 거기에는 이제 사회적 부분, 그다음에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속 가능할 개발 목표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ICMA는 총 4가지로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가지 기준은 거의 CBI나 다른 데서도 거의 비슷한 기준이고요. 그에 따라서 각 국가에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 ICMA의 가이드라인의 4가지 요소에 준해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말에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 그 ICMA의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한국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지금 ICMA의 녹색 채권 원칙이든 소셜이든 지속가능 채권이든 공통된 과제인데 크게 4가지가 자금의 용도,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의 관리, 사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부로부터 외부 평가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행 전에는 반드시 외부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사후적으로 사후 평가, 사후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지금 사전에 인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만기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것을 공고하고 있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사전에 이게 그린 본드냐 소셜 본드나 인정하는 기준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위에 4가지 기준에서 2번, 3번, 4번은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 그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갖추어야 될 관리 체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관리 체계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어느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갖추는 그 프레임워크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드 그 그린 본드나 소셜 본드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은 1번의 자금 용도입니다. 결국에 우리 채권의 발행 목표가 많은 기업들이나 그 발행 기업들이 발행 금융기관들이 이 발행되는 채권이 이 환경 그다음에 사회적 공헌 이런 부분에 쓰여지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 목적한 프로젝트에 잘 쓰여질 때 그러기를 바라면서 채권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채권의 용도, 그 채권으로 발행해서 조달된 자금의 투입 용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그 ESG 금융, ESG 채권의 인정의 기준은 그 프로젝트가 적정한 사업의 환경 프로젝트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사회의 목적에 부합하게 투입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 시장 현황은 앞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요한 포인트만 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글로벌 시장이 앞서 보듯이 녹색 채권 중심입니다. 2015년 이전에는 녹색이 유일했습니다. 2016년, 17년에도 90% 이상
녹색 채권이었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ESG 채권이라고 하지만 녹색 채권이 위주였고, 최근에 들어서 사회적 공헌, 특히 코로나 이후로 정부의 재정 정책이 늘어나면서 소셜, 사회적 채권의 비중이 늘어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녹색, 환경, 기후 이 부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채권이 ES 채권의 발행이 지금 회의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거를 중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ES 채권은 이제 궁극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또 지속 가능한 투자, 지속 가능한 금융이 이 목표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여기 SBN은 개발도상국가 33개국의 단체 모임인데, 이 국가들이 점차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부분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좀 특징적인 거는 가장 선두적으로 지금 중국이 앞서 있습니다. 이외로 아시아 국가에서 일본보다도 또는 다른 여타 국가보다도 중국이 이 부분에 굉장히 앞서서 선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당연히 한 거지만 유럽에서는 이제 펀드 중심으로 이러한 ESG 쪽 또는 지속 가능한 투자 쪽으로, 금융 쪽으로 많은 투자의 펀드가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엔에서 가장 이제 이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PRI라고 합니다. 책임 투자의 원칙인데, 그 PRI의 가입이 가장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많은 국제적인 어떤 기준들을 정하고 어떤 선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이 과거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굉장히 높은 비율로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과 금융기관, 투자기관들은 앞으로 이 지속 가능한 그런 기업 경영과 관련된 목표 또는 그런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라든지 공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현재 금융위 중심으로 지속 가능 경영 목표에 대한 기업들의 보고 공시 강화에 초점을 주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희 한국의 위치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지금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전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한국의 투자 비중은, ESG 관련 투자는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미진하고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도 아직 굉장히 낮은 수준에 아직 그치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이 그 PRI 가입자 수도 지금 현재 굉장히 낮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국내 채권 시장은 2018년부터 발행을 해서 크게 늘어났는데, 앞서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숫자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 때문입니다. MBS가 거의 90% 이상 과거에 차지했었고, 그 MBS 전체 금액으로 크게 보인 부분도 MBS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를 제외하면 그야말로 여기 6.7%로 되어 있지만 전년 기준으로 전년에 약 400조 정도 채권 발행이 있었는데 국내 발행이 약 10조 정도,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 제외하면은 연간 전체적으로 한 2.5%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 들어서 지금 상반기가 아니라 1분기 만에 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하면 전년 수준, 연간 수준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 비중도 과거 소셜, 사회적 채권 위중으로 발행이 됐으나 최근에는 녹색 채권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 사회 채권이 비중이 높게 이루어졌던 거는 대부분 과거는 지금 2년간 공기업과 정책 금융기관 중심으로 발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공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 사업이 그 소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소셜로 발행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금년 들어서는 지금 일반 회사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반 기업들은 사회채권을 발행하기 힘듭니다. 대부분 그린본드나 일부 미미하게 사회적 그 기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린이나 지속가능 채권의 비중으로 많이 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관별로 볼 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공기업과 정책금융기관 위주였는데 금년 들어서 일반 기업 금융기관들이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게 특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기업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녹색 채권 비중이 크게 늘어났고, 옆에 최근 3년간 비중에서 전체 채권 비중이 주택금융공사가 3년 동안에 66.5조를 발행을 해서 전체 채권 발행액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채권을 제외할 경우에는 아직도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고, 과거 3년간 통틀어서 일반 회사나 일반 금융기관, 민간 부분 팩터는 굉장히 낮은 비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왼쪽에 올해 1분기 3개월 동안의 실적이지만 최근에는 일반 기업과 일반 금융기관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물론 이제 일반적인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세계적인 글로벌 위기 속에서 한국이 여러 가지로 비난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부의 강력한 움직임, 이것과 더불어서 기업들의 이제 생존 의식, 이 ESG나 환경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크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늘어나서 지금의 ESG 채권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표면적인 것이고, 실제로 지금 가장 크게 작년 12월부터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 요인은 앞서 말씀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서 2019년 말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ESG 투자 부증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전년 연초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연금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내부적으로 소극적이었고 좀 길게 보는 느낌이었는데, 전년 말에 전격적으로 그 국민연금 이사장이 해외 세미나 중에 앞으로 2년 이내에 50%까지 투자 자산의 50%까지 ESG 쪽의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 하는 발표 이후에 지금 급격하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금 전년까지만 해도 기업에 전혀 어떤 메리트나 스프레드가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서 엄청난 채권 쪽의 시장의 수요 때문에 지금 스프레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결정적으로 한국의 지금 ES 채권이 이만큼 커진 데는 국민연금의 투자 발표가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그 발표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 채권 투자자가 급격하게 금년부터 ES 채권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지금 국민연금에서 구체적인 채권 투자 방안을 준비 중에 있는데, 실제로 국민연금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훨씬 더 지금 이 시장은 급팽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이미 시장이 3분기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하더라도 전체 채권 시장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이미 올해 상반기 지금 채권 발행이 전년에 비해서 높은데, 더 올해 작년과 같이 한 400조 정도 발행한다고 보면은 금년 들어서 ES 채권이 약 40조 이상 발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올해보다도 또 내년도 이후에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투자하게 되면은 그 금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큼 이제 시장에 있어서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채권에 대한 인증, 녹색인지 소셜인지 이런 인증에 대한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많은 평가기관, 인증기관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회계법인, 그다음에 신용평가사 이외에도 많은 기관에서 인증을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발표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이만큼 시장의 증가, 성장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난 해까지 인증은 대부분 회계법인 중심이었습니다. 원래 삼정 KPMG가 ESG 인증을 먼저 시작을 했고 주도로 했습니다. 그 외에 뭐 한영들도 있었지만
상당히 초기에는 이 삼성 KPMG, 현재는 작년까지는 또 안진 딜로이트 쪽으로 많이 집중해서 인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신용평가사 3사가 모두 인증을 시작을 개시를 했고, 그래서 총 3월 말까지 지금 21건인데 올 4월 들어서 지금 15건이 추가로 또 인증이 3사가 있습니다. 총 벌써 36건에 가까운 36건에 이르는 인증이 지금 신용평가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년까지 회계법인 위주로 발행 인증이 이루어지던 것이 신용평가사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기존에 이제 회계법인의 인증은 외부 인증, 외부 평가로 설명되는 부분이 크게 4가지 파트인데, 원래 컨설팅 회사의 옛날 그 의견으로 줬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기준이고, 회계법인에서의 그 기준 가이드라인에 이제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증을 해주는 이제 회계법인이 하는 부분이 있고, 서티피케이션은 이제 CBI라든지 라벨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증명을 해주는 곳인데,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레이팅이 지금 최근에 3, 4년 사이에 무디스, S&P를 비롯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인증의 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또 더 세분화되고 더 구체적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죠. 회계법인의 인증은 단순한 의견, 부합한지 하지 않은지 적격한지 단순한 의견에서 점차로 좀 구체적이고 투자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인증 제도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인증제 현황과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인증 시장에서는 여러 기준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이 작년 말에 환경부에서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환경부나 거래소나 정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텍소노미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6월까지는 이제 발표할 예정으로 있지만 그 텍소노미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어떤 프로젝트의 기준이 서로 상호 지금 확립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의견들이 분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지금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평가 기관으로서, 인증 기관으로서의 그 평가 방법론, 평가 근거, 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조정하고 확립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단일된 공통된 기준으로 조정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각자 인증기관에서는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공개해서 시장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그런 기준들을 확립해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평가기관, 인증기관의 이제 이해상충 문제인데요. 이건 항상 이 평가기관, 인증기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국제기준에서도 굉장히 평가 인증기관의 그 객관성과 독립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어떤 기준이나 어떤 근거, 규제들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 ESG 채권으로 해서 발행하고자 합니다. 시장이 말씀하셨던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발행 기업들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ESG 채권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앞서 했던 그 기준에 모호한 부분을 이용해서 사전적으로 여러 발행 기업 입장에서는 좀 쉽게 발행하는 여러 가지 시장에 무분별한 발행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건에 대해 동일건을 가지고 한 건의 인증을 가지고 여러 다른 형태의 ESG 채권 발행이 가능한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시장의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 제기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 사후평가겠죠. 사전에 발행하는 거는, 사전에 검증을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회사에 발행하기 위한 그 계획입니다. 물론 확정된 프로젝트는 확정된
것들이 있지만은 많은 부분 채권 발행기관들은 향후에 발행하기 투자할 그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는 그 계획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의 검토입니다. 결국 그 부분의 실행이 중요한데 그 실행이 잘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린워싱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사후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 지속적으로 이게 가능하도록 하려면 기업이 이 처음 계획했던 대로 끝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이 외부 인증기관의 사후적 지속적인 감시, 검증,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가이드라인에서는 지금 공고로 돼 있지만 애초에 정부에서도 의무로 하려고 했죠. 그러나 이제 시장의 여러 발행 기업들의 처음에 초기에 너무 엄격한 기준은 시장의 활성화에 저해가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공고로 돼 있으나 점차 요거는 의무 규정으로 이제 개정해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실상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공고지만 집행하는 쪽에서는 의무화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기관이나 발행기업에서도 사후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인식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고요. 다음에 다시 토론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